행정안전부는 내일 경찰 담당 부서인 치안정책국 신설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될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위에 최종 권고안 내용과 쟁점, 박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담긴 권고안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행안부 안에 치안정책국을 만들겠다 내용을 놓고 경찰 입장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우선 치안정책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치안정책국은 결국 기존의 치안정책과 관련되는 부서가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직제 규칙인데 그것을 직제 규정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경찰에 대한 인사, 예산 그리고 감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관장할 수 있는 그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경찰청장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장 본부장에 대한 어떤 그 임명 제청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사를 해나가겠다는 것과 나아가서 예산과 더불어 감찰 관련된 것도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마치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 그 수사 지휘에 있어서도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명문화하고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에 없던 내용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의 권력을 실질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서 그 이른바 공룡처럼 커진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실질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경찰은 왜 우리 권한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반발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일 나오는 안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나온 안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국 그러니까 치안정책국에서 인사, 예산, 감찰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핵심적인 거는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경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이 치안정책국 설치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우선 곽대경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 한 3가지 정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정부 조직법상 맞지 않습니다. 일단 치안 업무를 행안부 장관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을 갖다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좀 중차대한 건데. 이걸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이제 바꾸겠다 그런 거는 사실 이게 정부 조직법상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1991년에 경찰법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 행안부 소속의 외청으로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민주화 요구가 굉장히 많고 한 그 시절의 상황 때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청으로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1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만약에 그동안 이제 경찰이 뭐 일을 잘못하고 치안에 상당히 이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개정을 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31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찰은 굉장히 치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안 수준이 높은 나라.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관광을 즐기고 뭐 얼마 전에 브라질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와가지고 한국의 정말 밤에 치안 질서나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기는 이런 자유로운 모습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 나라의 치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30여 년 동안의 경찰의 그 수많은 일선 경찰관들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조직을 바꾸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조직 사기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경찰의 어떤 인사권에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청장이나 이제 지휘관들이
그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경찰은 굉장히 계급이라든지 지휘체계 이게 굉장히 중시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사실 뭐 청장이나 지휘관들의 그런 어떤 인사 권한이 축소 내지는 완전히 그냥 무력화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조직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 조직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은 정부 조직법상 맞지 않다. 그리고 31년 동안 치안 문제가 없었는데 왜 바꾸려고 하냐. 그리고 인사권과 관련한 지휘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이 문제는 그 헌법적인 측면에서 좀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의 후폭풍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하다라고 해서 이른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있었던 수사에 관한 권한을 권력이 아닌 권한이죠. 예. 권한을 대부분 다 사실은 지금 그 경찰로 옮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은 뭐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91년에 어떤 경찰청이 그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던 이른바 경찰 독립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건국 내지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가장 그 혁명적인 이 그 수사권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권한이 확대된 것에 그 경찰에 대한 통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헌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권력 분립의 이론이 투영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아다시피 몽테스키우의 상권 분립 이론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고전적 권력 분립인데 네. 요즘 이른바 현대적 권력 분립은 뭐냐면은 이미 권력은 그 상권 분립이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 내에서의 권력 통제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마치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검찰에 대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고 예. 문재인 정부 때에 수사기관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하면서 검찰, 경찰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대범죄수사처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서 수사권에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지난 정부에 있어서 이 그 검수완박에 따라서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 국정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보 분야도 지금 내년이면은 다시 경찰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룡화되는 이 경찰 권력에 대한 내부적인 통제, 이른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어떤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이른바 책임 정치, 책임 장관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권과 어떻게 보면 예산권 이런 부분을 실질화함으로써 지나치게 비대화된 어떤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치 31년 만에 잘 지내오던 그 경찰의 왜 독립성을 훼손하느냐를 넘어서 70년 만에 이루어진 이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민주적 견제는 마땅히 지금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는 변론으로 이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네. 합당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검수완박 통과 이후로 커진 그 경찰 권력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행안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제청권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말인데 지금까지 인사 방식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 고가 평가 이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청와대에 있던 이제 민정수석실 네. 하고 협의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총경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찰서장급입니다. 그 이제 지휘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경찰 조직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경찰청장이나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업무 수행을 어떻게 잘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네. 이제 승진이라든지 보직 인사 관련해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행안부에서 그 중간에 이제 나서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이 총경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안부에서 이제 제청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행안부에서 먼저 이제 자료들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예. 누가 승진 대상자인지를 갖다 뽑겠다 이래 버리면 사실 이제 경찰청의 인사 권한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총경 이상의 승진 대상자의 명단들을 네. 경찰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제 뭐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안을 확정하는 이런 쪽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장관은 이제 제청을 하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다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청하는 그런 건데 예. 만약에 그걸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서는 승진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군만 올려라. 그래가지고 뭐 3배수든 5배수든 후보군을 올려가지고 그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인사 권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조직 장악력 내지는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승진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무시가 되기 때문에 참 조직 관리의 차원에서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경찰의 사기를 굉장히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만큼 경찰이 중립적이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말하는 건 치안 정책국에서 경찰 고위직 인선을 관여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그 열린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고위직, 특히 경찰청장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장 자체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이 경찰국 내에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최고위 부위에 대한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그 행안부가 그 확실하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경찰의 관심사는 전국적으로 한 650명 정도 되는 경찰서장 이상이 되는 이른바 총경. 실질적인 그 초임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에 대한 인사권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총경 이상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행자부 장관의 권한 내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안이 강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박 교수님 말씀처럼 경찰청장이 그 실질적인 총경 이상의 어떤 인사권을 상실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경찰청장으로서 어떤 13사만에 이르는 경찰에 대한 어떤 그 영이 서겠느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뭐랄까 전체적인 조직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실질적인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호간에 좀 협의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은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네. 법무부의 외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권한만 있을 뿐이지 예산이나 인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외청으로 있으면서도 인사, 예산 그리고 정책까지 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검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자체 예산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사권까지. 네. 그런데 지금 그 기존에 이제 법무부와 그 검찰청에 보면은 설령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협의해서 인사권을 해오는데 수십 년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박범계 장관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그 본인들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경찰의 어떤 그 조직 자체가 늘고 인사권이 는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권에 있는 가운데서는 민주적 청대가 반드시 가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인사권이
그 법무부에 없었습니다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협의해서 검찰의 인사권을 행는 것처럼 예. 그 제도적으로 그 행자부의 그 경찰 정책국에 인사권을 주지만 그와 같은 것을 마치 예전처럼 그 실질적인 실무선에서의 어떤 검찰 인사를 그 서로 협의했는 것처럼 경찰청과 이 행안부가 서로 협의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경찰대 출신의 요직 인사 독점 그런 논란에서 네. 오히려 벗어나면서 순경 출신 또 그 경찰 간부 출신 또 고시 출신 이런 분들이 골고루 어떻게 보면 인사의 어떤 그 승진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밀실 인사의 어떤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경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고위직을 독점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치안 정책국에서 관여를 하다 보면은 경찰대 출신뿐만 아니라 이 순경 출신들도 승진할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을 살펴볼까요? 네, 경찰청장 징계권과 관련해서 우선은 경찰청장 징계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찰청장은 경무관 이상의 고위 간부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것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절차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행안부 장관이 이런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이런 걸 가지는 것이 중립성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기에서 뭐 좀 뭐 경찰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검찰청 법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검찰국을 둬가지고 이제 법무부 안에 이제 둬가지고 이제 하는 이게 사실은 좀 예외적인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부처 중에 18개 부처 중에 외청을 가지고 있는 게 1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법무부의 검찰국만 별도의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청으로 이제 둔 것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 이런 걸 중시를 한 거고요. 예. 경찰 같은 거는 왜 그러면 굳이 외청을 뒀냐 하면 이게 1991년 경찰법 만들 때 당시에는 이제 내무부의 치안본부에 있다 외청으로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화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경찰이 중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을 때 상당히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예.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3.15 부정선거 같은 이런 경우에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외청으로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경찰은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 가지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인사라든지 조직 제도에 관한 걸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이게 멀쩡하게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인 통제 이것을 하지 않고 예. 굳이 행안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법도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가지고 통제하려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이게 이제 편법이고 꼼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행안부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행안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요. 국가경찰위원회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필요한 제도를 뭐 바꾼든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협의를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면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도 영원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기가 곧 뭐 1년 후나 되면 이제 끝나고 그리고 뭐 또 위원장도 교체가 될 수 있고 하면서 얼마든지 정권과 서로 의사소통이 원만한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과 경찰의 지휘권을 놓고 봤을 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는 추구를 하면서 왜 경찰은 통제하려고 하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검수완박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논란이 그를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검수완박해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없앤 것을 다시 다시 검찰에게 그 수사권을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경찰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통제라든가 민주적 그 통제 이런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권력도 가지고 통제도 안 받겠다. 그 사실 자체가 결국 공영 경찰이고 그 자체로서의 어떤 논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권한을 많이 주면은 그에 따르는 견제 있는 것 당연히 있는 것이 그 헌법상의 그 권력 분립 내지는 기관 간 권력 통제의 기본적인 어떤 헌법의 합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폐지해서 독립하는 것은 검찰은 우리가 그 헌법책에 있듯이 이른바 준사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사법부, 판사 통제합니까? 판사와 비슷한 조직이 법무부를 넘어서 검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살려주기 위해서 독립성을 더 지켜주기 위해서 이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경찰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경찰은 정말 이웃에 있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정말 우리의 이웃으로서 국민의 어떤 치안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기능으로서의 수사와 치안 기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인사권과 독립적 예산권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는 경찰 자체의 어떤 권한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어떤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된 이후에 고소고발 사건 진행이 안 됩니다. 하루에도 오늘 좀 전에 오기 전에도 고소고발 사건 도대체 언제 되느냐는 그런 질타적인 의뢰인으로 전화를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경찰 개혁에서는 이렇게 채찍만 내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권 의 인원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야근이나 그에 따른 실질적 수당을 높여준다든가 경찰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방안들도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어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내일 이 권고안들이 세부적으로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웬만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경찰청을 갖다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시행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자체가 이미 91년도에 이제 삭제가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하고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통한 그런 통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수사 업무에 있어서의 통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보다 이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 강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의 그 수사 분야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선에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수사 업무를 맡는 사람이 다 너무 힘들고 일은 많고 혜택이 적어가지고 이제 나가려 그러고 실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책, 그런 어떤 보강책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지금 이런 정권 초기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시행령 재개정 형태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비판적 시각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91년에 이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던 경찰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의 권한으로서의 어떤 그런 수사나 치안 이 부분을 삭제했던 건 맞습니다. 그 반면에 네. 정부조직법 7조에 보면은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또 법적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직제를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위헌 시비가 있지만 법적 근거로서의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단순하게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 예컨대 저런 거죠. 기상청이나 산림청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축산부나 아니면 환경처 장관의 소임에도 산림이나 아니면 기상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 7조에 의한 그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약간 꼼수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은 어쨌든 간에 행자부 장관의 지휘 업무 범위 내에 치안이라든가 수사란 규정이 없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 관련되는 법을 바꿔야 되고 그걸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그 부분을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바로 법을 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와 같은 어떤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현재의 정부조직법을 근거를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동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좀 무리해 가면서 진행하려 하면 이미 그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어떤 통제와 어떤 민주적인 어떤 견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부조직법 7조는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정기관에 이 부서 그러니까 행자부 같은 부뿐만 아니라 처와 청도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그 권한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행안부 장관이 그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장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권고안은 자문의 의견으로 봤을 땐 어디까지 권고안이다. 그래서 추후에 경찰과 협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갈등이 봉합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